금생수를 이제 수원이라고 해요. 명리 용어로 수원, 생각의 그릇이라는 얘기죠. 수원이 이렇게 있으면 최소 중산층,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중산층이라고 저는 보통 보고 출발해요. 만약에 봄생이나 여름생에 목생화가 돼가지고 즉 사회생활을 하게끔 생겼다. 근데 거기에 수원이 있다, 금생수가 덧붙여졌다 하면 저는 임원급이라고 봅니다. 군인이라고 하면 대령에서 장성 될라나? 네, 프로 방문러? 이런 말을 하시던데, 이성민 씨 집이나 이병헌 씨 댁으로 찾아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밥 한번 먹자는 얘기는 그냥 인사잖아요, 보통은.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집을 방문한다는 거죠? 밥 먹자 한다고 집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보통 안 그러잖아요. 전화번호를 안 알려줬는데, 밥 먹자 했으니까, 밥 먹으러 집에 가려고 전화번호를 이리저리 수소문해가지고 이병헌 씨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바뀌었는데 찾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럴만하다. 사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단 먼저 보시면 그 해인합이 있죠. 해월 해수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인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라고 하는 거는 해수인데 해자축 겨울이에요. 겨울. 그리고 인목이라고 하는 건 봄의 기운입니다. 그러면 그걸 두 개를 합쳐서 해인합이라고 부르는데요. 해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빨리 봄을 맞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해 중에 지장간 간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목은 봄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면 해수 안에는 겨울이지만 나는 겨울을 견디고 동면을 해야 되는, 아직 시간이 한참 더 노력을 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남아있는 사람이긴 한데 마음에는 아닌 거죠. 빨리 봄으로 가서 나도 뿌리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옆에 인목이 있다. 이미 봄을 맞은 사람이 있다. 이미 튼튼히 뿌리 내린 사람, 이병헌, 하정우, 이성민이 있다. 이렇게 되면 본능적으로 딱 나를 봄으로 이끌어주고 직업적 방향을 제시할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계속 정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대방 전화번호 따가면서 물어봐 가면서 찾아가죠. 그렇게 되는 게 해인합이라고 해요. 이걸 육합이라고 해서 여러 개 육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왔는데, 육합이 대부분 정으로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아래 관계가 있어서 그 어느 한쪽이 한쪽을 끌어주는 그런 관계로 가거든요. 그럼 잘 끌어주면 좋고 끌어지지 않으면 뭔가 갈등이 발생하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인합을 보시면 그런 관계로 있고요. 그러니까 밥 먹자 하면 찾아가는 거죠. 자, 어쨌든 해월 해인합부터 봤는데 해월이에요. 해월은 겨울입니다. 해월이 나오면 겨울의 초입이 해월 나오면 시장 질서가 딱 잡혔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이네? 가락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네? 좀 공판장, 수산물 공판장에서 경매하시는 분이네? 아니면 제약회사 다니면서 약 팔러 이리저리 다니는 분이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칙이 딱 정해진 상황에서 줄 거 정확하게 주고 받을 거 정확하게 받고 요런 통상 질서가 완벽하게 형성된 곳이다라고, 통상을 위한 길이 잘 뻥 뚫리는 길이 있다. 항공로도 있고 육로도 있다. 그런 시장을 오가는 사람이다. 시장에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더라도 그 클래식이 아니라 실용음악을 하잖아요. 예술을 하더라도 그 연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극,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상업 예술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월생이 하면 다 그렇게 시장 질서와 관련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판장에 누가 수산물을 가지고 왔다 하는 사람은 가을생들이고, 신월, 신금, 유금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술월이라고 하는 건 창고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신유술이라는 건 물건 만들어서 창고에 딱 집어넣었다. 이거까지고요. 물건 만드는 것까지. 해월로 가면서 파는 사람들. 해월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시장 질서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것이 천간으로 올라가면 임수예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해월이 있으면 지금 임시완 씨 사주에는 임수가 없잖아요. 그냥 천간에 임수가 하나 있는 것처럼 일단 생각하고 아, 시장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대부분 이렇게 맞습니다. 네, 1974 보스턴도 짧게 봤고 영화 변호인도 다 보지는 못했어요. 워낙 제가 그 참혹한 그 수감자 환경 뭐 이런 것들 보기 힘들어해서 별로 그 영화를 재밌다고 잘 만들어진 작품이지만은 못 봤고요. 드라마 미생은 몇 번씩 반복해서 봤죠. 근데 캐릭터 그 감정이 정말 복잡한데요. 그 굉장히 불편함, 그 내면 연기가 가능한 사람인데 특별히 그 냉소 하면 광기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가 싹 사라지는 그런 그 임시완 씨의 갈등 상황 연기 때 그분은 그 마동석의 하는 그런 화남과는 다르잖아요. 그 냉소와 함께 있는 그 마음, 사이코패스 연기, 타인은 지옥이다에서의 그런 모습, 이런 것이 어디서 왔을까를 좀 알면 좋은데요. 사실은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해자축 중에 해월은 11월, 12월 초거든요. 겨울생의 심리가 대부분은 좀 외롭고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딱 선뜻 내켜가지고 된다 이렇게 안 해요. 이제 12월은 아예 추워져서 완전히 동면하는 잠잠한 때. 이런 분들은 아, 정체성이 뭐지? 좀 더 이렇게 상징적인 걸 찾고 좀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지만 이 해월생 11월은 날이 점점 추워지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바람이 확 쳐가지고 기온이 강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점점 심해지고 불편함이 확 올라오는 그런 시절이에요. 해월생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날이 어두워져가지고 불안해지는데 뭐 겨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짐승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산기슭에 뭐가 막 짐승의 눈이 보이고 하면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편의점이 있는 이런 겨울 생각하면 전혀 안 되고요. 아주 옛날에 정말 명리가 처음 생기기 시작할 때 이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그 자연의 기운을 확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이 형성될 때 이 해월생들의 그 불편한 마음, 집 밖에 나가면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나겠다 하면 돼, 이런 마음보다 아이고 좋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요 해월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월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들을 볼 때 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시겠다. 하지만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과의 정을 교감하기 위해서 또 다니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위에 서고 어떤 것이 아래에 있고 이런 건 있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좀 이 명리를 통해서 이해하면 관계가 좀 그래도 좀 쉬워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정보, 지식, 가치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해월생은 좀 그렇게 될 공산이 좀 큽니다. 그렇게 본성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천간을 보면 그건 천간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생각. 겨울에 경금이 있고 개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금생수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경금의 금생수는 주변의 바람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서 잘 흡수해서 개수 딱 결론 내는 거예요. 개수라고 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는 맑은 도화지 같아요. 원점과 같아요. 즉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장사 열심히 하는 거고요. 문 딱 닫은 다음에 사람 다 돌아간 다음에 자 오늘 벌었는데 매출이 나왔는데 다 제하고 나면 이게 나한테 얼마가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는 그 원점, 고요한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게 개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출발점으로 간 거죠. 임계. 그 다음에 가불강정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다시 출발점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완 씨 그 눈을 보면 맑은 눈의 아기 같잖아요. 근데 그 개수만 딱 있으면 생각이 이렇게 금생수를 이제 수원이라고 해요. 명리 용어로 수원, 생각의 그릇이라는 얘기죠.
수원이 이렇게 있으면 최소 중산층,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중산층이라고 저는 보통 보고 출발해요. 만약에 봄생이나 여름생에 목생화가 돼가지고 즉 사회생활을 하게끔 생겼다. 근데 거기에 수원이 있다. 금생수가 덧붙여졌다 하면 저는 임원급이라고 봅니다. 군인이라고 하면 대령에서 장성 될라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쯤으로 보고서 그래도 기초 자산이 최소 아파트 하나 뭐 요즘 뭐 12억, 14억 하잖아요. 그 정도는 있으시고 보겠네요. 이렇게 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수원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 생각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완 씨 같은 경우에 제국의 아이들에서 빛을 많이 본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자기 역할 맡아가지고 방송 출연하러 가면 숙소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런 애환을 어떻게 다음의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다음 스텝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오디션 볼 때 쓰려고 바이올린 연주까지 거기서 연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건 거죠. 꾸준히 필요를 받아들여서 결론 내고 미리 준비하는 수원을 갖춘 것이 금생수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장사하는 사람이고 결론 냈으니까 컨설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미생 때 대본보다 메모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금생수 된 사람들은 그걸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당연히 하는 거지. 이까짓 게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즉 자기 아들이 예를 들어서 방 안에 갇혀가지고 막 대부분 몸을 씨름하고 그냥 살을 쫙쫙 빼가지고 46kg를 만들고 하면 부모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저 힘들어서 어떡하냐, 저 짓을 어떻게 하냐 하지만 본인은 절대 힘들다 생각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이 생기는 거죠. 야, 저렇게 외로워서 어떡해. 혼자서 저 무슨 고생이야. 본인은 외롭지 않아요. 그 생활이 너무 좋아요. 자기를 점점 발전시키는 그런 삶인데 옆에서는 이거 외로워서 어떻게 사람 좀 만나서 놀아 하지만 괜히 번거롭습니다. 겨울생에 금생수가 잘 된 분들은 자기를 뼈를 깎아서 자기를 만드시는 분인데 그것을 힘든 것을 실제로 힘들죠. 힘든 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세요. 미생 1947 보스턴 배우 임시완 씨가 바로 그런 분이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존경하게 되네요. 참 이 젊은 배우인데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됐지. 존경심이 마구마구 생겨납니다.